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요즘에는 주식 브리핑은 하지도 못하고 계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좀 불편하시죠? 저도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복귀하여 평화롭게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주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늘도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관세에 대한 첫 포문은 트럼프가 열었습니다. 원래 중국에 부과했던 10%의 관세에 덧붙여서 보편 관세 10%를 추가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응을 자제했었습니다. 관세 전쟁은 4월 2일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부터 중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 34%로 맞받아쳤고요. 이에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었죠. 추가로 50%를 매겼고 중국이 매겼던 34% 보복관세에 대한 취소를 하라라는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그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4월 9일 12시였는데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104%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여기서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104%는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하느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책으로 미 국채의 대량 매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금리 안정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다음 대응책으로 미 국채의 대량 매도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인데요. 중국의 미 국채 대량 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라는 것은 중국 쪽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미국 쪽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향일 텐데요. 먼저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에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요.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 정부나 민간에서 차입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성장이 둔화될 텐데요. 높은 금리 때문에 정부나 민간 부분의 차입 비용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가 되고요.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겠죠. 세 번째가 달러가 강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외국 환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되고 강달러가 되면 이는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달러를 통한 수출 증가를 통한 재정 적자를 감소하겠다라는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테니 주택 시장이 둔화될 것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은 미래 수익의 할인율을 높여주겠죠. 일반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기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에 국채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중국 자신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현재 중국은 7,500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파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판다 쳤을 때 나머지 90%나 나머지 80%는 국채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량 매도를 하면 자신도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전체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의 약 5% 정도뿐이 되지 않아서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체 매수세인데요. 사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 표시 채권은 가장 수요가 많은 에쿼티 중에 하나죠. 중국이 매각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대량 매도를 통해 미국에 충격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가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 국채를 매도하면 달러를 팔고 대신 위안화가 들어오겠죠. 이런 경우
경우에 대규모 위안화 수요가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면 위안화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위안화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건 중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경우이죠. 미국 측이나 중국 측의 여러 가지 영향, 사실은 예상이 불가능한 영향들도 포함돼서 다양한 케이스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는 시나리오를 당연히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검토의 결론도 이미 갖고 있을 겁니다. 미국 측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을지 요약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미국은 첫 번째로 중국이 국채를 매도할 때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의 경제 고문 그룹 쪽에서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국채를 대량 매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중국 쪽에서 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미국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겠죠.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국채 매도가 거꾸로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상황은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반응으로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요. 지금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블룸버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 비록 이게 옛날 2019년 기사이긴 한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요.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 보복할 수 있다라는 위협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 국채 최다 보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 경우에 미국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가 돼서 미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이는 결정적으로 미국 무역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미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달러를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오히려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미국 국채를 팔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줄고 위안화가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중국 경제에 거꾸로 불안전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이런 이유들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하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에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강달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약달러가 될 것이다. 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는 오르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됩니다. 이때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되면 미국 수출에 부정적이니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은 미국에 한 방 먹이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약달러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 경제팀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식의 스탠스를 정했고 지금도 이런 식의 스탠스를 정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달러가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들으면 거꾸로 약달러가 된다는 논리인데요.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중국은 미국채를 팔고 달러를 받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달러 노출을 줄이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대신 엔화나 유로 표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 달러를 팔고 엔화나 유로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 달러는 약세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1기 때의 경우를 보면 중국이 급진적이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국채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를 매도했는데요. 그 양은 대충 12%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100.5에서 90.2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달러가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 1기 때의 경우만 놓고 보면 중국의 국채 매도는 중국 입장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원했던 달러 약세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약달러는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죠. 결국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결과를 중국 쪽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 국채 매도를 섣불리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물론 1기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정책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1기 때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관세에 대한 재보복의 수단으로 미 국채 대량 매도라는 무기를 꺼내들까? 이것이 과연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중국에서도 이런 고민이 매우 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트럼프의 104%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쪽에서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